꺼지지 않는 등불 간디. 20세기 성자로 널리 알려진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인권 변호사로 일했어요.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국 인도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인도 독립 후 인도 분열을 막다가 암살되었어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자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간디는 폭력이 아닌 말과 사상, 실천과 자기 희생으로 불의에 대해 싸웠죠. 처음으로 그를 마하트마라고 부른 사람은 유명한 시인 타고르였어요. 마하트마는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마하트마 간디라고 부르며 존경의 뜻을 표한답니다. 간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 모든 위인전 시리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죠.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 간디를 부르는 존칭이에요. 흔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 또는 인종차별에 저항한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인권과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간디 말고도 많은데 왜 특별히 간디를 위대한 성자라고 추앙하는 걸까요? 그 까닭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바로 물레를 돌리고 있는 간디를 찍은 사진들이죠. 간디는 멋진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대중을 이끄는 일반 정치 지도자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는 영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손수 옷감을 짜 입었기 때문에 물레도 직접 돌려 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영국의 부당한 소금세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소금을 만들기도 했대요. 간디는 카스트 제도에 반대했어요. 인도하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떠오르죠? 카스트 제도란 인도를 통치하게 된 아리아족이 인도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는 사람들을 4계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계급은 브라만이라는 승려이고 그 아래는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평민인 바이샤, 맨 아래에는 천민과 노예인 수드라가 있어요. 간디는 평민 출신, 즉 바이샤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천민이 있었어요. 이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어요. 이들과 닿기만 해도 나쁜 운이 옵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가장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간디는 불가촉 천민들을 하리잔, 즉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하고 카스트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죠. 간디의 노력과 인식의 변화로 인도 정부는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있대요.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래요. 이제 간디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디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이르는 시대예요. 당시 인도는 200년 가까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남아프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일을 했죠. 그런데 간디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단지 백인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도인들이 심한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곳에 사는 인도인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고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데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인도인들은 선거권마저도 없었죠. 백인들은 아시아인 등록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모든 인도인들에게 관청에 등록해 10손가락에 지문을 찍고 신분증을 받도록 했어요. 간디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옳지 않은 법에 항의하다가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집단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간디는 부당한 법에 대항할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면 또다시 폭력을 불러올 따름이라는 거죠. 법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간디의 이런 신념을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해요. 간디의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시하는 백인들에게 끝까지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누가 때리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했어요. 총과 몽둥이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비폭력 운동에 대한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영국 언론과 세계 여론의 시선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쏠리고 비폭력, 비협력으로 맞서는 인도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국 정부의 입장만 더 난처해졌대요.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간디는 하르탈이라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하르탈은 영혼이 몹시 충격을 받아서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래요. 영국 총독부가 인도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법을 만들자 간디는 모든 인도인들이 하루 동안 일을 쉬면서 단식하고 기도하자고 호소했어요. 인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 하르탈 운동에 동참했죠. 상점은 일제히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일터에 나가지 않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계엄령이 내려진 암리차르라는 도시에 군대가 출동해서 계엄령을 해제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무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간디는 본격적으로 비협력 운동을 전개했죠. 이제는 더 이상 총독부에 협력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많은 인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죠. 다툼이 생겨도 영국 법원으로 가지 않고 인도 사람들끼리 해결했고 학생들은 총독부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사표를 냈고 선거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죠. 제2차 세계대전 후 드디어 인도인들과 간디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도는 두 나라로 나뉘고 말아요. 오랫동안 힌두교와 갈등을 겪어오던 인도 내 이슬람교 신자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여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인도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따라 대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도 두 종교 간의 싸움은 계속됐어요. 그러자 간디는 인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며 단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간디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힌두교들이었어요. 간디가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힌두교가 결국 간디를 암살하고 말았죠. 1948년 1월 30일이었어요. 간디도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였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간디 이야기를 읽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간디도 어려서는 조금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였다는 사실이죠.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어 고향에 돌아와 첫 소송을 맡아 재판정에 섰을 때 간디는 너무 부끄러운 데다가 긴장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고 말았대요.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게 된 간디도 한때는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이야기죠. 간디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기차칸에서 백인에게 쫓겨난 사건인 것 같아요. 깜깜한 대합실에서 간디는 내 권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도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든지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했대요. 겁장애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분이죠.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인도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1919년 3월 1일에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은 비록 일본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지만 우리 민족 저항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죠. 역사가들은 3.1운동이 중국을 비롯해 인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도 간디처럼 평생 독립과 통일을 위해 살다가 암살당한 점에서 간디의 삶과 비슷하지만 무장독립 투쟁을 했다는 점에서는 간디와 달라요.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은 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면 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나라였던 인도 대륙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국가로 나뉜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래 인도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토착신앙인 힌두교를 믿어왔어요. 이슬람교는 11세기가 되어서야 인도에 침입한 투르크족에 의해 전해지고 16세기에 건설된 무굴 제국에 이르러서 인도 땅 전역에 퍼지게 되죠.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의 혹독한 지배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지켜나갔어요. 그러다가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힌두교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보복을 하는 등 혼란이 그치지 않았대요. 이런 상태에서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런데 종교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인도의 북부 지역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독립시켜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모여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도 곧 동서로 나뉘었고 분쟁이 계속되다가 1971년 동파키스탄은 오늘날의 방글라데시가 되었어요. 또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밖에도 간디의 영향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암살당한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조영래 변호사에 대한 책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